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 물체는 수평면상의 PQ를 T가 0일 때, T가 8초일 때 통과하며 PQ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10m, 6m이다. 자, 나는 P를 지나는 순간부터 R자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R자임의 방향이 오른쪽일 때가 플러스이다. PQ 사이의 거리는, 자, 거리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간 R자임 그래프인데 이걸 운동량, 충격량으로 구하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가속도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힘이 2배고 2대1이니까 힘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2대1로 잡고, 자, 이렇게 시간과 R자임의 그래프에서 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여기가 2초에 2a니까 플러스 4a. 자, 여기는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10으로 시작해서 6m/s로 속도가 변했다고 했으니까 10이었다가 플러스 4a였다가 마이너스 6a, 이게 6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자, a가 2m/s 제곱. 다시 말해서 요거는 4, 요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8, 요건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10에서 시작해서 2초 만에 18까지 올라갔다가, 자, 여기가 2초죠. 그리고 여기 8초에 6m/s까지 내려오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평균 속도를, 두 개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14, 그럼 이 면적은 28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와 여기의 평균 속도 6하고 이거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12가 될 거고 6초를 곱하면 72가 되겠죠. 그래서 28하고 71을 더하면 자, 100m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과 R자임의 그래프를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로 바꾸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사실 요것만 알 수 있으면 요 면적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 자, 왜 안 내려가죠? 자,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에 8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는 A와 물체 B를 붙여놓고 A에 8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다는 A, B를 실로 연결해 놓고 수평면에 A를 가만히 놓은 것을. 자, 가나다에서 가속도는 4a, 그러니까 4, 1, 그리고 a로 일정한 운동을 한대요. 자, 이에 옳은 것. 자, 그냥 이건 F는 MA죠? 그래서 8N, A, 그리고 4니까 얘가 2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요게 2kg인데 가속도가 1이려면 요게 6이 돼야 되겠죠? B의 질량은 6k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6kg이고 여기가 2kg이면 자, 6 곱하기 10, 이게 F죠? 자, M 그리고 A, 그래서
A는 8분의 60 하면 7.5 m/s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질량은 2kg이다. 맞고요.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의 R자인과 같으니까 이게 6N이죠. 그래서 이 A 입장에서 보면 8N의 힘으로 당기는데 6N의 힘으로 반작용을 받으니까 2N의 R자 힘이 있고 이거를 FMA 해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자, A는 7.5 m/s 제곱이다. 맞죠?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네요. 자,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이 돼 있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일정한 속력이라니까 뭐예요? R자 힘이 0인 거죠. B는 수평면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을 받는다. 마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찰 F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림 나는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2초일 때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다. 자,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지면, 자, 요것만 가지고, 요 중력하고 마찰력,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C의 질량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보죠. 자, 그러면 지금 F도 모르고 C의 질량도 모르면 우리가 풀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실이 끊어진 이후를 통해서 F를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전에도 A는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요 끊어진 이후에는 지구가 당기는 힘 10N에다가 수평면이 이 B를 못 오게 하는 힘 F를 뺀 것이 R자 힘이 되고, 이걸로 3kg을 가속시켰더니, 자, 가속도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F가 7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기 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끊어지기 전에 C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어쨌든 운동을 하고 1N의 A 방향을 보면 10에서 mg만큼의 힘을 이제 빼고 거기에 F까지 빼면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죠? A의 중력, C의 중력, 그리고 마찰력을 빼면 그 힘이 평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 라지 M은 여기서 요거 뺀 게 3이었으니까 M은 0.3 10분의 3k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몇 초일 때 실이 끊어졌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미지수가 대부분 하나의 미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분석해서 그 앞에 주어진 그 자료와 힌트를 가지고 미지수를 지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도가 빠를 것 같네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를 실은 상자를 전동기로 이동시킨다. 자, 그림 나는 상자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자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B의 질량은 2kg고
가속도는 연직 아래 방향일 때 플러스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상자의 속력은 1초일 때와 6초일 때가 같다. 자, 1초일 때는 요만큼의 속도가 증가했죠? 그래서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면 1초일 때 속도는 4가 됩니다. 그리고 6초일 때에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8 그리고 여기에서 2초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v 6초일 때는 v0에다가 8을 더한 거에서 6을 뺀 것만큼 4를 뺀 것만큼이겠죠. 그래서 보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이래요. 자, 상자의 가속도 요 A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는 지구가 30으로 당기죠. 그리고 위에서 B가 A를 누르는 힘이 있어요. B가 A를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요? 자, B를 분석해 보면 지구가 자, 다시 B부터 분석을 해 볼게요. 지구가 20으로 당기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A가 밀어내죠. 그래서 20에서 A가 밀어내는 힘을 뺐더니 2kg 짜리가 가속도가 4였어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12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A가 B를 12N으로 밀어내면 B도 A를 12N으로 밀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A는 30으로 지구가 당기고 B가 12N으로 밀고 그리고 이 상자가 A를 N으로 민다면 자, 30 더하기 12 이건 둘 다 아래 방향이고 거기에다가 상자가 미는 힘을 위로 하면 그걸로 3kg 짜리가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아까 12N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3초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3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이죠? 그러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잖아요. 그럼 지구가 20으로 당기는데 A가 B를 자, 지구가 20, A가 B를 20으로 밀어. 그래서 B가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30, A가 B를 20으로 했으니까 B도 A를 20. 그럼 50으로 아래 방향에 힘을 받는데 가속도가 0이려면 상자가 A를 50N의 힘으로 떠받쳐야 되겠죠. 그래서 30초일 때는 50N이 되고요. 그런데 5초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윗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B부터 분석해보면 지구가 20으로 하는데 A가 B를 하는 힘이 N이에요. 그러면 20 마이너스 N 이게 R자 힘이죠. 지금 F는 MA 하는 거예요. 그죠? 2kg에 작용하는 힘은 20N의 아래쪽 윗방향의 M 이게 R자 힘이고 그걸로 2kg 짜리가 가속이 됐는데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래서 N이 24 뉴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로 가보면 A는 지구가 30으로 당기죠. 그리고 A와 B 사이에 이만큼의 힘이니까 반작용으로 24 뉴턴의 힘을 받고, 그리고 상자가 밀어내는 힘, 수직 항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아랫방향으로는 54 뉴턴인데 윗방향으로 N이라고 하는 수직 항력을 받고, 이걸로 3km를 가속시켰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54를 넘기면 60이 되죠, N은. 그래서 여기는 60이고, 그래서 요때가 요때일 때에 6분의 5가 되겠죠. 6분의 5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서술이 되겠습니다. 요 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B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B와 A 사이에 그 작용 반작용, 그리고 그 작용 반작용까지를 포함한 A의 F는 MA, 이게 이제 항상 반복되는 순서예요. 그리고 F는 MA인데 A는 4고 0이고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집어넣어 주어서 우리의 어떤 직관이나 이런 것보다도 얘는 왜 가속도가 이럴까, 그냥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좋죠. 여기를 만약에 1km, 2km로 만약에 바꾸어서 그 문제를 푼다면 가능하겠어요? 요걸 1km, 2km라 생각하면, 자, 요 구간에서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 자, 먼저 B부터 해보면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10으로 당기죠? 그리고 A가 B를 N으로 밀어내죠? 그걸 가지고 1kg짜리가 4만큼의 가속도를 아래 방향으로 가지니까 N은 6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A에다가 다시 적용하면 지구가 20으로 아래 방향 당기고 AB 사이에 6N의 힘으로 아래로 B가 A를 또 누르죠. 그걸 가지고 2kg짜리가 가속도가 2kg짜리가 가속도가 여기에 이제 상자가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가 밀어내는 힘은 자, 넘기고 요거는 이쪽으로 넘기면 26에다가 8을 더하니까 3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요 구간에서 자, 먼저 B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20으로 당기고 윗방향으로 A가 B를 밀어 올리죠. 근데 그거 때문에 여기 1kg이었죠? 1kg, 2kg. 그럼 10N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12N이 되고, 그러면 12N으로 B가 A를 누르니까 B는 지구가 당기는 힘, B가 A를 누르는 힘, 그리고 상자가 얘를 밀어 올리는 힘, 이걸로 2kg짜리가 마이너스 2. 그래서 N은 32에 넘어가면 이제 36N.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보면은 저는 물리 F는 MA밖에 모른다고 말하는데, 요 문제를 보고서 요런 식들을 풀어내는 것이 이제 F는 MA를 안다고 말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이 수평인 탁자 위에 놓인 책 위에 사과가 올려져 있다. 자, 여기서 정지해 있다니까 뭐예요?
F를 시그마 한 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짜 힘이 0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책과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왜?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와 같다. 자, 요 사과가 왜 안 움직일까? 자, 사과를 M1, 책을 M2라고 하면 지구가 M1으로 당기는데 책이 사과를 M1의 G만큼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사과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저 책은 왜 또 안 움직일까? 책은 M2의 G라고 하는 지구가 당기는 힘과, 잘 안 보이네요. M2의 G라고 하는 지구가 당기는 힘과 또 책이 사과를 M1의 G만큼, 이만큼의 힘으로 밀어 올렸으니까 그 사과도 책을 M1의 G만큼으로 밀어 내리겠죠. 그런데 탁자가 또 M1, M2의 G만큼의 힘으로 밀어 올리니까 이 두 힘과 이 힘이 합쳐져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에다가 책의 무게, 이것을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저 탁자나, 아니, 사과나 책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과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자, A가 B를, B가 A를. 이러면 말이 맞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관계 맞습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들고 있던 사과를 연직 위로 던졌다. 자, 나는 사과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 t0인 순간 사과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떨어졌다. 자, 이해가 되죠? 정지하고 있던 사과를 t1까지 올렸고, 그러면 t1에서부터 다시 4t0가 될 때, 3t0 동안에 점점점 감속을 해서 속도가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0에서 t0까지 사과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보다 크다. 자, 사과의 무게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고 손으로 밀어 올리는 힘 F가 있죠. 근데 이 가속도가 플러스로 있다는 거는 F에서 mg를 뺀 걸로 m을 가속시켰을 때 이 가속도가 플러스이니까 F는 mg에다가 얘를 가속시키는 힘까지를 더한, 그래서 무게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4t0인 순간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자, 4t0가 딱 되는 순간 0이 되는 것들은 뭐예요? 속도가 0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울기가 0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고,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F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는 0이 아니죠. 자, 0에서 t0까지 손이 사과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자, 힘의 크기는 사과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0에서 t0까지 손이 사과에게 해줘야 되는 힘은 물론 이만큼이죠. 근데 그 반작용으로 사과가 손에 작용해야 하는 힘도 이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손이 사과를, 사과가 손을,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F는 MA 부분보다는 작용 반작용 이 부분이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또 그 작용 반작용 우리가 요 앞에 문제에서 A와 B 2kg, 3kg짜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이런 문제에서도 A, B 사이에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응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2법칙하고 요 제3법칙 요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B가 손을 맞잡고 미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자, F1은 B가 A를, F2는 A가 B. 그러니까 뭐예요?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죠. F1, 2가. 자,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 작용 반작용일 때 F1, F2는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죠? 이건 서로 동일해요. 크기가. 근데 질량이 서로 다르면 가속도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가속시키는 시간 t는 서로 미는 동안 밀릴 거니까 같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서로 같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V 무슨 뜻인지 알겠죠? V는 V1과 V2가 서로 같지 않은 따라서 요거 곱하기 요게 충격량이고 요거 곱하기 요게 충격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P1과 P2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그래서 같지 않은 것들과 같은 것들을 좀 따로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F1과 F2의 크기는 같다?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서로 미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이 작은 A가 B보다 당연히 크겠죠.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질량은 작은데 속도가 크니까 여긴 질량은 크고 속도가 작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운동량은 서로 크기가 같은 거고 방향은 물론 반대가 되겠죠. 자, 요거 아까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예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용기에 A, B를 놓고 무게를 측정해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뒤집어 놓았을 때 공중에 떠서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때 뭐 이 통의 무게를 생각하더라도 자, A, B의 무게가 어떨까? 자,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분석을 해야 돼요. 얘가 왜 정지하고 있을까? 지구가 둘 다 M이라고 보면 지구가 mg라고 하는 힘으로 당기겠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이유 A가 B를 mg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A와 B 사이에 mg만큼의 작용,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A는 지구가 mg로 당기고 A가 B를 이만큼으로 밀어 올렸으니까 B는 A를 mg라고 하는 힘으로 내리겠죠? 자, 그런데 왜 A가 안 움직여요? 이 용솔 저울이 그만큼 용솔이 압축돼 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W1은 2mg가 돼요. 자, 여기서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분석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서 빼먹은 게 있네요. A와 B 사이에 B의 힘을 생각할 때 지구가 당기는 힘에다가 A가 당기는 자기력, 자석이 서로 들러붙으려고 하는 힘. 그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mg라는 힘이 아니라 mg에다가 F만큼을 더한 것만큼으로 A가 밀어 올리는 거고, A에 작용하는 힘도 보면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mg에다가 F만큼을 밀어 올렸으니까 이제 그만큼의 힘을 밀어 내리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석이 아닌 A, B면 B의 질량만 A가 감당하면 되는데, 자석이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 F까지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고, 반대로 B가 A를 어디 갔어요? 자, 다시 여기에서 가에서 mg라는 힘하고 B에 작용하는 힘은 F라는 힘이 있죠. 서로 당기니까. 근데 A가 그만큼으로 밀어 올리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죠. A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mg로 당기고 또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만큼의 힘으로 B가 밀고, 근데 A, B 사이에 F라는 자기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B 입장에서는 A가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하고, A 입장에서는 B가 A를 약간 들어 올리는 힘으로 윗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죠. 그래서 F라는 힘을 작용하는 거죠. 자, 요거는 중력, A에 작용하는 중력, 요거는 A, B 사이의 작반, 그리고 요 F는 자기력.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왜요? A가 가속되지 않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용설이 밀어 올리는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힘이 어때요? 이게 어차피 상쇄가 되죠. 그래서 W1은 2mg가 되죠. 그래서 얘가 2mg다. 자, 그럼 나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당기는 힘 mg에 지금 A가 B에 작용하고 있는 자기력이 있죠? 그게 mg가 되니까 이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A를 mg로 당기겠죠? 그리고 A가 B를 이만큼이면 B가 A를 또 이만큼으로 해야 되니까 W2도 2mg로 작용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1은 W2보다 작다? 같자. 가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뭐였어요? mg에다가 F만큼을 A가 떠받쳤었죠? 근데 이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는 커야 되겠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의해 B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죠? 이거랑 A의 자기력, 이 두 개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벌써 19번. 자, 그린 가와 같이 각각 기준선 PQ를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B가 직선 도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그림 나는 AB가 PQ를 통과한 순간부터 서로 스쳐 지나갈 때까지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아예 방향까지 고려한 그런 걸로 해보면 1, 2, 3, A는 30으로 가다가 10에서 이렇게 20까지 너무 많이 B는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해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속도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5로 줄어든 거니까. 이 그래프 이해가 되나요? A는 원래대로고 B는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마이너스 15는 위쪽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PQ 사이의 거리가 1000m이다.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A가 간 거리 그리고 B가 간 거리를 각각 더해서 구해도 되고 또는 요 면적을 구해도 돼요. 자, 그럼 어때요? 항상 50만큼 차이 나고 20 여기는 15이고 여기는 여기가 30이 아니군요. 25네요. 25. 그죠? 그럼 25에서 20이니까 45에다가 계속 45씩 되니까 900m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보이죠? 만약에 이거를 이 면적으로 구하면 A가 25에 250에 자, 요거의 평균이 25랑 30이니까 27.5, 270 그리고 B는 200m에다가 요거는 17m니까 175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75, 150, 250, 500, 600, 700, 800, 900 뭐 900은 나와요. 근데 조금 아까 그래프처럼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PQ의 중간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자동차는 A이다. 둘 중에 500m 지점을 먼저 450m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 A가 되겠죠. 자, 15초일 때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일 때, 자,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요것만 보면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미 반대 방향으로 마주 보고 오는
그런 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이너스의 속도가 느려진 거랑 플러스의 속도가 빨라진 거랑 결국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주보고 오는 문제, 그 물체의 문제를 풀 때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환산해서 자, 하나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리고 그 사이의 면적이 두 물체가 서로 가까워진 그러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문제가 좀 단순하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중앙선으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서 중앙선의 수직 방향으로 공을 찼더니 공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정지하였다. 자, 그림 나는 공을 찬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자, 굉장히 낯선 그래프죠? 속력과 이동거리에 대해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조건을 줬고요. 그리고 속력이 처음에 20에서 시작했다가 멈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20에서 시작해서 등가속도 운동에다가 멈췄다. 근데 요 면적은 50m다. 요 조건을 준 거죠. 다시 한번 20m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고요. 이 직선을 직선을 그린 것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0으로 잡은 것은 정지할 때까지 운동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동거리가 50m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면적이 50이라고 하는 것을 준 거죠. 그러면 이게 높이가 20인데 여기가 50이 되려면 여기가 5초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5초 동안에 20m에서 0이 됐으니까 이 기울기가 4m/s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아니죠. 걸린 시간은 이게 맞고요. 중앙선을 통과할 때까지, 자, 이때의 속도 뭐가 되는, 여기가 20m가 되는 속도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EAS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중앙선까지 20m 운동했다는 것도 알고, 이걸로 나중 속도의 제곱은 모르고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죠. 그리고 처음 속도는 400. 자,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V제곱은 400에서 4, 4, 16, 160을 빼면 240이죠? 자, 240은 8, 3, 24. 8 곱하기 30이니까 16 곱하기 15가 돼서 4 루트 15. 그래서 중앙선을 통과하는 속력 4 루트 15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낯선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자, 이런 확실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들 모양들을 보고서 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린다. 자, 우리의 역학에서의 목표,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든지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운동량, 충격량, 에너지 문제일 때에는 조금 다르지만 앞에 역학의 문제, 운동의 기술 또는 운동의 법칙, 요 동네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대로 속도와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어떤 조망, 통찰력, 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죠. 잘못하면 미루에 빠져가지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헤매는 이런 상황에서 미루의 높이보다
높이 올라가서 보면 이제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충분히 좀 쉽게, 오히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자동차 B가 기준선 Q를 동시에 통과한 다음 각각 30m/s, 15m/s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등가속도, B는 등속도 운동을 하며 거리는 200m, 300m래요. 자,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B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죠? 얼마로? 15m/s로. 그리고 A는 끝나는 때가 30m라는 건 알아요. 근데 처음 출발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게 없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출발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B는 15m/s로 300m를 왔으니까 여기 20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A는 500m를 20초 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25m겠죠? 그러면 30하고 어떤 속도를 하면 25가 될까요? 여기 2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랬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20에서 30, 10m/s 변하는데 20초 걸렸으니까 0.5m/s 제곱. 맞죠? 자, Q를 통과하는 속력 A예요. Q를 통과하는 속력은 얼마인가? 자, Q를 통과한다고 하는 거는 그때 속력을 V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E, A, S 200m 같죠? 나중 속도의 제곱 모르죠. 그리고 처음 속도는 20의 제곱이니까 400. 자, 생각보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나오죠. 그래서 요때 요거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건 400에서 600이 되죠. V제곱은 그래서 V는 10√6 그래서 니은은 아니네요.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보다 크다.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A만 20에서 30이 되고 20초 걸린 거죠. 자,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보다 크다. 자, 중간을 해보면, 자, 여기가 10초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25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의 중간 값은 22.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동안에 225m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요 면적이 225m니까 자, 10초가 됐을 때 어때요? P에서 Q까지는 벌써 여기서 통과를 한 거죠. 거기서 25m를 더 가야 10초가 되니까. 그리고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 Q에서 R까지는 이만큼이 걸리고 그 P에서 Q까지가 요만큼 걸리니까 요 시간이 요 시간보다는 작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물체 AB를 8m 떨어진 위치에 동시에 속력 4m/s로 운동시켰더니 A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충돌하였다. 자, 충돌하는 순간 A와 B의 운동 방향은 반대이고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자, 충돌하는 순간 운동 방향은 반대라는 조건은 얘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올라가다가 서로 부딪혔다고 하는 말이고, 자,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이것도 일종의 마주보고 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4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되는, 그리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 방향으로, 빗면 방향으로 RGM을 받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AB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다, 다르죠. 같습니다.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얘는 4 빼기 AT고, 얘는 마이너스 4 빼기 AT죠. 근데 작아진 게 커진 거에 3배라고, 크기가. 그리고 여기는 크기만을 비교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12 빼기 3AT는 4 더하기 AT. 그래서 넘어가면 4AT가 8이 되고 AT가 1이라는 것을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8m 떨어진 곳을 서로 마주오고 보면서 만나야 되니까, 자, 이게 8이죠? 그러면 1초 만에 이 면적이 8m가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로 이만큼, 내려오는 것은 마이너스로 이만큼을 와서 결국 8m, 이게 1초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넣으면 A는 2m/s 제곱.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럼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 자, 요거였죠? 자, AT가 2였으니까 충돌하는 순간 얘는 2가 되고, 자, 요거는 6이, 물론 마이너스 6이죠. 6이 되어서 요 속력은 B가 A의 3배라고 하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기준선 5에서 출발한 스키 선수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기준선 D를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 사이의 간격은 40m로 일정하고 선수가 A에서 D까지 걸린 시간은 4초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4초. 자, 잘못 그렸네요. 자, 기준선에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4초 만에 V가 되고 여기는 160m를 받고, 그러면
중간인 2에서 여기가 속도가 160이 아니죠. 4416. 160을 4초 만에 갔으니까 요 중간 이게 40m/s가 되겠죠. 자, O에서 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자, 기울기가 얼마죠? 요게 40이니까 여기가 80이 돼야지. 84, 32에서 162 되겠죠. 그러면 4초 만에 80m/s가 됐으니까 가속도는 20m/s가 되겠네요. 이게 문제를 잘 낸 문제는 아니네요. 이 중력 가속도보다 빗면에서 더 가속도가 이제 클 수는 없죠. 문제로서는 뭐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0에서 A까지면 S는 2분의 1 A T 제곱에서 S가 40m가 되고 2분의 1에 A가 20이고 T 제곱. 그래서 요게 없어지고 10이 없어지면 T는 2초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조금 전에 그 20m/s였죠. 자, C에서의 속력은 20 루트 3. 그죠? 20 루트 3m/s이다. 자, C에서의 속력은 우리 뭐 잘하는 거 E, A, S는 나중 속도의 제곱, C의 속도죠. 그리고 처음 속도 0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루트 씌우면 뭐 10 하나 나올 거고요. 2 나오고 여기서도 2, 3이니까 여기서도 2 하나가 나오고 루트 3이겠네요. 그래서 40 루트 3. 그래서 20 루트 3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억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V로 통과한 자동차가 기준선 S에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 사이의 간격은 S로 일정하며 자동차는 P에서 Q까지 등속도 운동, 그리고 Q에서 S까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대요. 자, 그럼 얘도 그래프. 자, V로 출발했죠? 그래서 Q까지 요 면적이 S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0이 돼야 되죠. 근데 요 면적이 2S가 되려면 여기가 T라면 여기는 4T가 돼야 되죠. 왜요? 삼각형이니까 절반이고 그래서 2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면적도 2배가 그 길이도 2배가 돼야 되니까 그 시간은 4배가 돼야 요거랑 같은 게 되겠죠. 자, P에서 S까지 걸린 시간은, 자,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 T는 V분의 S가 될 거고요. 자, P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총 5T여야 되니까 V분의 5S. 맞죠? 자, R에서의 속도는 여기 S가 되고 또 여기도 S가 될 때 그 R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자, R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AS는 나중 속도, R에서의 속도에서 R'이라고 할까요? 처음 속도, 여기서의 속도, V 제곱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또 A를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 A는 어떻게 돼요? 4T분의 V죠. 기울기가 4T 만에
V만큼 없어졌으니까 4T분의 V가 되고요. 여기서 T는 V분의 S라고 했으니까, 자, T는 4S분의 V제곱이 되겠네요. 가속도가. 자, 그럼 여기다가 2 곱하기 4S분의 V제곱 곱하기 S는 V 프라임 제곱 빼기 V제곱.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요거 2 되고, 그럼 2분의 V제곱인데 넘어가면 2분의 3 V제곱이 되고, 그래서 V 프라임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요게 아니고 마이너스 V가 넘어가면 이제 V 프라임의 제곱은 2분의 V 제곱이 되고, V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 V 제곱 또는 2분의 루트 2 V 제곱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T가 그 V분의 S고, 요 면적이 ES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V분의 5S가 되고, 요 간격은 V분의 4S가 돼야 되고, 여기서 가속도는 걸린 시간 V분의 4S분의 속도 변화량 V를 하면 4S분의 V제곱, 물론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R에서의 속도를 구하려면 요 면적은 S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S분의 V제곱 곱하기 S, EAS는 V 프라임의 제곱 빼기 V제곱.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V 프라임은 루트 2분의 루트 2 V. 그래서 D는 아니죠. 자, R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